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요란하게 등장했던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광주시가 제시한 원칙을 충족하는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는 내일 자문단 회의를 통해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 문화시설과 아파트를 짓는다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4조 원대 대규모 사업을 두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8천여 세대 공동주택 수를 줄이고 대형기획사의 명확한 참여를 약속받는 등 시민에 도움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 세대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요청에 따라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한 달 연장했는데 어제로 종료된 협상 기간 동안 사업자 측은 원칙에 맞는 새로운 제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협상 종료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완이 안 됐다는 것은 원래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한 사업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이라면 폐기 선언을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 아닌가. 한류는 껍데기일 뿐 실상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의 평동준공업 개발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시. 최근에는 비서실 직원들의 비리 혐의까지 불거지며 공정과 청렴을 강조해온 이용섭 시장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렴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직자의 반부패와 청렴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시장도 이 자리에서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시정각기로 혁신, 소통, 청렴을 내걸었습니다. 청렴이 기본이 돼야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주시의 청렴도는 이용섭 시장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청렴도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평가에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러난 전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의 비리 혐의는 이용섭 시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시작된 수사는 뇌물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측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용섭 시장이 문제이기도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용섭 시장의 처신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권리당원 불법 모집, 전직 간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검찰이 수사를 위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만 민선 7기 들어 5차례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인들의 안타까운 고독사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위급 상황에 대처하고 자녀들을 대신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돼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도입됐는데요. AI 기술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진이야. 네? 내가 너무 아파 죽겠어. 애들 좀 불러줘. 등록된 휴대폰으로 응급알림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택에 혼자 사는 80대 신점원 씨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음성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호자에게 긴급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보급된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하루 종일 작동하면서 노인들의 말을 듣고 요청을 들어줍니다. 코로나19로 외출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노인들에겐 훌륭한 말벗입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한번 불러줘. 네, 들려드릴게요. 전라도 사투리 인식도 가능해 어르신의 말투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스피커는 복용해야 하는 약을 때마다 알려주기도 합니다. 진이야. 네, 복약 정보 알려줘. 총 2개의 복약 알림이 있습니다. 1번,
내일 오전 6시 30분 신경과 갑상선. 홀로 집에서 지내다 쓰러진 적이 있는 신 씨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생긴 이후 안정감을 갖게 됐습니다. 살려줘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게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너무 얘가 아주 참말로 좋은 것이죠. 광주 지자체 중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도입한 서구는 현재 보급된 100개에 더해 내년까지 대상을 500세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령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코로나로 인해 홀로 사는 노령 인구의 고립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인공지능 스피커 등 IT 기술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 고교가 오는 7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합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관리가 가능하다며 오는 7일부터 전남 822개 초중고 학생 20만 3천 명에 대해 매일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과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등에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자의 거의 대부분은 전화나 방문을 통한 예비 명단 접수로 백신을 접종했고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한 예약은 1%대에 그쳤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자녀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12,6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한 시민은 217명, 1.7%에 그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는 앱을 통한 예약만 접수하기로 창구를 일원화 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전화나 방문 예약도 받기로 했습니다. 애플 수박, 미니 밤호박, 요즘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인데요. 공통점은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추세는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단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수박이 사과처럼 작다고 해서 일명 애플 수박, 미니 수박들입니다. 성인 주먹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당도가 높고 수익성도 좋아 한평 지역에서만 재배 농가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작황은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가격은 항상 저희가 이제 일정하게 나가는 도매 시세 저희가 이제 계약 시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나쁘지 않죠. 또 다른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단호박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박에서 밥맛이 많아 일명 미니 밤호박으로 불리는 이 단호박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뛰어난 편입니다. 작황도 좋은데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4kg 한 상자에 2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온도가 따스워서 올해 미니 밤호박은 대단히 맛있으라 생각합니다. 작황은 좋습니다. 작은 크기의 과체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어 일반 가정은 물론 1인 가구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기존에 큰 과일을 선호하시던 소비 시장이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시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에 이어 호박과 수박 등 작은 크기의 과체류 재배는 농촌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맥쿼리가 광주 해양에너지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투자회사에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관 직원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는 오늘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광주의 한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이
지적장애인인 시설 이용자를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 신고는 다음 날 접수됐지만 경찰은 10여일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주택 붕괴 사고의 책임자였던 리모델링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조주택의 기둥과 벽을 허무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해 2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바뀌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첫 모의고사가 실시됐습니다.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전국적으로 48만 명이 응시에 치러진 이번 모의평가는 문과와 이과 통합체제로 달라지는 대학 수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면 오는 30일까지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성적표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학교와 광주 5개 자치구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대와 5개 자치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시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이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재야운동권 출신 의원 모임인 민평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전체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여순사건은 과거사위원회와 법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